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리라는 사실을 이미 예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한데요.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예감했고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노력한 결과 예감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래 희망이나 목표를 정할 때 현실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테니 말입니다.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되는데요. 하지만 노잉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저마다 다르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감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건 가능합니다. 인류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에 자신만의 특별한 동작을 반복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유명 경영인이나 사업가가 틈틈이 명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노잉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준비뿐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뿌옇게 먼지가 쌓이면 창밖 풍경이 잘 보이지 않듯이 머릿속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미래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후회하는 감정들이 생각을 방해해서 눈앞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고작 2에서 5%의 표층 의식만 사용하는데요. 진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건 훨씬 더 깊은 곳에 압도적인 크기로 자리 잡고 있는 잠재의식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기억이나 경험은 물론 미래의 기억도 잠재의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미래의 기억이란 미래로부터의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나 안테나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의식의 신비함은 심층 심리학을 비롯해 양자역학, 뉴사이언스와 같은 연구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를 깨닫고 마치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이와 같은 경험은 그야말로 기묘하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거나 듣기도 하고 그냥 끌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온몸이 따스해지는가 하면 갑자기 의욕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글이나 말에 가슴이 요동칠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미래는 일상 속 곳곳의 다양한 순간 속에 메시지를 흩뿌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서점에 갈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다. 가도 가도 계속해서 또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나도 모르게 유독 신경이 쓰인다거나 딱히 이렇다 할 특별한 계기도 없이 무언가를 시작했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놓고 읽지 않았던 책을 우연히 꺼내서 읽었는데 그 책에 마침 내게 필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항상 지나치기만 하던 가게에 문득 들어갔더니 내가 찾던 상품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아직 행동에 옮기지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 봅시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또는 그 일을 계기로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지도 모르지요.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으면 갑자기 온갖 아이디어가 샘솟고 원래 정해져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저절로 몸이 움직이면서 마치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 이상한 기분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끌리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미래로부터의 메시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어떤 강연의 소식을 들었는데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나 서점에서 어떤 책 제목이 유난히 눈에 밟혀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나요? 지금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른 단순한 생각과 앞서 살펴본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므로 잘 구별해야 합니다. 노잉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평소에 좀처럼 겪지 못하는 인상적인 경험을 하거나 확신에 차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내가 뭘 하기도 전에 미리 여러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무얼 하든 술술 일이 풀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노잉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노잉이 전달하는 미래로부터의 메시지와 그냥 생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작 한 달 만에 의욕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또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통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불안할 때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현재에 대한 불만이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단순한 생각에 불과하더라도 일단 행동에 옮기면 미래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노잉을 인지하고 언제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노잉이 일어날 확률은 훨씬 커집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소립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특정 위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 의해 관측되어야만 위치가 측정이 됩니다. 노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잉을 인지해야만 비로소 노잉이 일어납니다. 노잉으로 인해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잉을 일으키는 안테나입니다. 우리는 안테나가 있어야만 미래로부터의 메시지가 왔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녹슬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자신에게 안테나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말했을 때 부모 혹은 다른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도조차 하지 못했거나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혼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도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고만 하면 직감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껏 안테나를 갖고 있어도 전혀 써먹지 못하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노잉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됩니다. 당신이라면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해도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라며 온갖 이유로 거절만 하는 사람에게 또 말을 꺼내고 싶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처럼 직감이 찾아오거나 번뜩 무언가가 떠오른들 내가 답하지 않으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영영 받을 수 없기 마련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왠지 느낌이 오거나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는 감각을 대수롭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 버릇합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과의 신뢰관계도 조금씩 두터워질 것입니다. 이제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노잉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혹시 내게도 노잉의 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인생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 단계에서 각각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해 나갑니다. 첫 번째, 욕망의 단계. 욕망의 단계는 먹고 싶으니까 먹고 가고 싶으니까 가는,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마음이 충족되는 단계입니다. 맛있는 가게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 즉각적인 욕구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고도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욕망 덕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와 같은 욕망은 인생의 질을 높이는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라이벌에게 이기고 싶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 같은 욕심과 승부욕, 명예욕도 이 단계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소망의 단계. 소망의 단계부터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마음에서부터 하고 싶은 일이 생겨납니다. 불평, 불만이나 분노에서 시작된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한 발 더 나아가 행동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맛있는 가게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나 자신이 주체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소망이 더해집니다. 3. 공헌의 단계. 공헌의 단계는 타인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자주 가는 가게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고 있으니 SNS로 홍보해야지 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의 비중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의 비중이 커지는 단계가 바로 공헌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욕망의 단계에서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마쳐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구받은 일이나 역할을 할 수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한 일을 통해 공헌 정신이 생겨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4. 사명의 단계. 사명의 단계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내 외국어 실력을 살려 일본 음식의 매력을 잘 알리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지와 같이 사명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정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또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 인생을 이 일에 모두 걸겠다. 라는 확신과 각오가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등은 상관없이 그저 이 일을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만이 존재합니다. 타인을 위한 공헌과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노잉은 이 4가지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단계든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만 동일합니다. 나는 노잉을 접한 후 사명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4가지 단계는 각각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욕망과 소망처럼 자기 생각을 중요시하는 단계를 소홀히 하고 가족 또는 사회를 위한답시고 공헌, 사명의 단계에만 열중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욕망과 소망이 채워지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 한다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뿌듯함은 느낄 수 있겠지만 내심 바라던 감사와 칭찬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강한 불만과 분노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욕구에 솔직해지고 바라는 바를 이루는 일이 먼저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공헌의 단계 그리고 사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노인이 찾아올 그날을 위해 욕망의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을 충족시키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합시다.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하고 싶다, 손에 넣고 싶다 라는 간절한 욕망. 때로는 후회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한 강렬한 생각. 반드시 바꾸고 싶다, 꼭 이루고 말겠다 라는 소망과 의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행동력이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키는 원천입니다. 에너지의 양은 앞서 소개한 인생의 4가지 단계 중 욕망의 단계, 소망의 단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TV나 유튜브 등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를 떠올려 봅시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보며 아우라가 남달라, 카리스마가 느껴져, 생기가 넘쳐 보여 라고 말합니다. 아우라, 카리스마, 생기는 모두 에너지를 다르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에너지의 양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양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욕망의 크기, 노력의 양, 신념의 정도가 클수록 에너지의 양도 많아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많다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의 질입니다. 에너지의 질은 4가지 단계 중 공헌의 단계, 사명의 단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의 질은 높고 낮음으로 구분되며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에너지의 질이 높고 부정적인 상태라면 질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잉은 내 마음대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냅시다. 그것이야말로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한 준비입니다. 인생은 항상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노잉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준비의 시간이 끝나고 노잉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올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속도로 꿈꾸던 일들이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흐름 속에 몸을 맡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도착해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잉의 묘미가 아닐까요? 저 또한 초등학생 때부터 생생하게 그려지던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정장을 갖춰 입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서는 항상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 치부하며 믿지 않고 있을 때 이 노잉이라는 책을 접하고 이것이 미래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잉을 겪은 사람들의 일화와 어떻게 하면 노잉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한 행동들이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기까지의 점들이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잉을 찾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노잉은 언제 어떻게 왔었는지 찾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